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지금 개념 완성반 강좌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업로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념 완성반 강좌 교재를 구입해서 딱 보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교재가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이에요? 세 권이죠, 그죠? 자, 요렇게. 자, 교재가 요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잘 안 잡히네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CNT 써있는 기본 개념 완성반, 우리 수업교재, 강의용 수업교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CNT라고 써있는데 자그마한 이렇게 손뼉만한 핸드북 사이즈에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빵꾸 노트 이렇게 써있는 교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리미트 노트라고 잘 화면에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자, 리미트 노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가 세 권이 여러분들께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거 세 권을 어떻게 활용하지? 어떻게 활용하지? 이렇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교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 효율적인 교재 이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CNT 정치화법 기본 개념 완성반 교재 요 녀석에 대해서 교재 내용을 이렇게 교재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넘기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빵꾸 노트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미트 노트도 이런 교재가 뭐지?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다른 과목 봐도 없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 개념 완성반 교재 가지고 효율적인 교재 이용 방법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제가 어저께 이미 수업 시간에 사용한 교재입니다. 자, 어쨌든 넘겨볼게요. 뿅 하고 넘겼더니 일단 여기는 뭐 그냥 수강 후기도 있고 뭐 광고 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CU에 떴다. 우리 정상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하면서 우리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부여하려는 내용들을 좀 써놨어요. 뭐 주요 취지는 쉽게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한 걸음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처럼 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정상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써놓고요. 공부하다가 공부하다가 좀 지루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효율적인 교재 이용 방법 이렇게 말로 써놨잖아. 근데 요거를 갖다 좀 자세히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장 또 넘겨보면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 써있군요, 여기. 자, 여러분들이 수능은 고정불변의 방식이 아닙니다. 수능의 출제 방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화법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2023년에 시행된, 그러니까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부터요, 많이 변했어요. 뭐, 여기만 조금 줌인 좀 해주실래요? 여기만 봐도 똑같은 소재입니다. 가족법 문제인데, 여기는 텍스트가 어때요? 별로 없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길죠? 제시문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거의 2배입니다. 자, 선택지도 볼까요? 선택지도 어떻게 됐어요? 와, 길어졌다. 선택지가, 대부분의 선택지가 한 줄이 아니라 몇 줄이에요? 2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될 정보가 점점점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뭔가 출제 경향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변화된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컨대 기존의 출제 방식은 주로 여기 보시면 그냥 개념을 알고 있느냐, 개념 용어를 알고 있느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속 피의자는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선지가 나왔다면 이제는 변화된 곳에는 선지가 길어졌어.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들을 막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길어져, 이렇게. 구속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위법 여부 또는 구속 계속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검찰청에 묻느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사실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묻는 건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용어를 알고 있니? 여기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검찰청에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법원에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건데 얘 하나 때문에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단지 핵심 개념 외운다고 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내 책이니까. 어떻게 공부하자? 꼼꼼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쪽 페이지로 살짝 와보시면은, 자, 해결책, 개념을 어떻게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숙지하라. 그냥 도식화간달지 또는 단순 요약식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게 나름대로 한 3년, 4년 전쯤이라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개념을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변화된 수능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야 될 공부 태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써놨고요. 여기 2번, 3번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교재 받아보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겨볼까요? 어머나. 이게 수능 보고 나서 곧바로 저희 제자들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긴 글로 수강기를 보내셨습니다. 뭐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동기부여.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수능 보고 나서 만점 받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이거 읽어보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 또 동기부여 이런 것도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목차가 나왔습니다. 정차 법은 전체에 1, 2, 3, 4, 5, 6 해서 6개 단원이고요. 제 교재도 그랬어요. 6개 단원.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 헌법이 마지막에 부록으로 들어있고 마지막에 정답 및 해설이 있는데 정답 및 해설도 여러분들은 그냥 정답만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빠른 정답을 위해서 빠른 정답 맞추기 위해서 여기 딱 이렇게 피면 마지막에 빠른 정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꼭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야. 왜냐면,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제가 추가했거든요. 각 중단원별로 출제 경향과, 여러분들의 공부할 때 어떻게 대비하냐. 그 대비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설명도 드리거든요. 이거 다 띄워가지고 화면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수능에 반드시 출제된다. 또 어떤 주제는 가끔 출제된다. 어떤 거는 도구적으로는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내용 있죠? 그거를 갖다가 핵심적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쭉 설명하다 보면 제가 여기쯤 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법의 특징 있죠? 이쪽 가면은 여기 자연법과 실정법에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필기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필기하도록 딱 공간을 마련해 놨고 제가 여기다 필기를 다 해놓기보다는 제가 칠판에다가 정서 이렇게 정갈하게 쓰면서 정리한 내용을 여기다 이번에 여기는 필기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의 내용을 제가 좀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기한 내용까지 하잖아. 그러면 여기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 교재를 가지고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예. 단권화 노트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개념 교재 있어. 거기에다가 필요한 정보가 웬만큼은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조금 더 부여하거나 보충적인 자료를 집어넣어 놓거나 이러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또 법의 이념에서 내용 정리하고 또 여기서 또 필기할 내용이 있으니까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도 문제가 나오네요. 예. 수학능력 시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몇 문제씩 배치해 놨어요. 이미 수업을 했던 교재라 제가 문제를 풀었던 흔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문제는 아닌데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어떤 개념 덩어리 하나를 배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전적인 문제를 배치해놨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복습 삼아서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한두 문제는 저랑 같이 풀고요. 제가 안 풀어드리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푸시면 되고,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Q&A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촬영하고 있는 제 조교 실장이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끄떡끄떡 한번 해볼래요? 화면으로? 오케이. 답변 잘 해주신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갑니다. 쭉쭉 넘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내용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념과 문제의 만남 이렇게 되는데, 쭉 가다가, 이제 여기쯤 가면은, 여기 이제 기본권 편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여기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헌법을 배우는 파트야. 그러면 당연히 헌법 조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헌법 조문. 헌법 조문 막 그냥 법률 헌법 조문 드립다 다 때려 넣는 거. 어우, 극혐. 그래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헌법 조문 분석도 하고 수능에 어떻게 출제된다. 어떻게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 잘 들어오세요. 그래서 헌법 조문도 쭉 있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하다가, 이미 한번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기본권의 제한편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고,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미 공부 한번 한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자세히 사례 가지고 막 다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진짜 실전적인 사례, 판례, 이런 것들로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화 자료에서 판례 내용을 제가 가져다가 써놨고, 그리고 해설도 써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웬만한 내용은 제가 같이 공부를 여러분들 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이렇게 개념과 문제의 만남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1단원, 교과서 6개 단원 중에 1단원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이제 개념 리뷰 이렇게 써있죠. OX 문제들, 그리고 또 주관식, 대부분 물론 OX입니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몇 페이지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페이지인데, 요 4페이지의 OX 문항들만 풀어봐도, 1단원 전체의 내용을 꼼꼼하게 복습할 수 있도록 다 설계해놓고 문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개념 수업 시간에 같이 이 교재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개념과 문제의 만남 가지고 복습해서 문제 풀면서, 그리고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또 이거 가지고 복습을 또 스스로 해보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풀다 보면 이게 왜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왜 틀린 거지? 물론 제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서 써놨습니다만, 이렇게 말로만 써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도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역시 이 카메라를 지금 들고 있는 조교에게 Q&A 남기시면 또 답변을 해 줄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모든 단원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보시냐. 자, 예를 들어서 요즘 헌법재판소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제 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 아니라 이미 한번 공부하신 분들, 요거 가지고 막 겁나 헷갈리거든. 판결은 뭐고, 결정은 뭐고, 명령은 뭐고, 이런 것도 다 자세히 설명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습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여기는 사례 연습.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분쟁 사례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재밌고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과 관련해서도 사례들 많이 넣어놓고 같이 공부할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애초부터 그냥 사례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저히 수능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내용을 다 정리해 놨고요. 사례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자랑하려고 이렇게 교재를 소개하고 있고요. 같이 이렇게 쭉 공부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사례 엄청 넣어놨죠? 여러분들 이해도를 엄청나게 높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요즘 여러분들한테 좀 뭐랄까 좀 숙제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항상 정치법 하면 선거 때문에 고민이 많단 말이죠. 근데 선거 출제 경향이 완전히 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막 계산형 문제, 복잡한 계산형 문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복잡한 계산형 문제 아니에요. 표가 있다 하더라도 없어요.
전부 다 최근의 출제 경향. 자, 2024학년도 9월에 출제된 이 문제. 이런 맥락으로 구성될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만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년 수능 문제 이렇게도 들어가 있고, 여기다 덧붙여서 제가, 인강 듣는 친구들한테 첨부 파일로 문제들을 좀 더 제공하는데, 거기다가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문제들만 더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리도록 할 겁니다. 한 번 더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가족법, 형법 쪽도 살펴봐야 되죠. 자, 가족법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사실 사례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또 나름대로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정보를 막 디립다 다 써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요약식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완전 단순한 필기 노트가 아니라 내용을 정갈하게 정리를 해놨고,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파악하고 수능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형법 분야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형법 하면 그냥 위법성 조각사유 사례에서 이게 정당방위냐, 뭐 긴급피난이냐, 뭐 아니면 그냥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냐, 책임 조각사유냐,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도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막 비교해야 되는 문제들 되게 좀 자세히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이게 작년부터 새롭게 완전히 이쪽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서술이 돼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이 너무 헷갈려요, 이런 친구들 많은데 여기 있는 교재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헷갈릴 염려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서 들었던 사례가 이번 수능에도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네, 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판례, 유명한 사례 가지고 제가 사례 구성하고 해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EBS나 다른 교재들 보시면 위법성 조각사유 해가지고 거의 위법성 조각사유 다섯 개를 그냥 거의 한 페이지 요만한데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 다 설명돼 있거든? 그런 식으로 갖고는 답이 안 나와, 지금. 지금 정당방위 하나 가지고 지금 한 페이지, 긴급피난 해가지고 반 페이지 뭐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교재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요. 역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읽어봤으면 하는 사례들. 좋구나. 교재 매우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만 넘기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필기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같이 형사소법 공부할 때 이거 하면서 쭉 정리하면서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했고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단 맞춰볼까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하얀색 개념 교재 있죠? 요거는 이제 수업용이면서도 기본적인 복습용 교재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빵꾸노트 활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일단 이렇게 제 손 한 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핸드북 사이즈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넘겨보면, 자, 구성이 이제 다 똑같은데, 자, 우리 앞서서 기본 개념 완성반 교재에서 나왔던 내용 있지?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빵꾸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핵심적인 명사나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써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써도 돼. 쓴다면 가급적 연필로 쓰세요. 지우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눈으로 확인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다 쓴 게, 확인한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은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정답이 다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취지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 근데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게 암기가 다 돼 있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때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치 의미를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갈게, 이해관계의 조정, 여기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 이런 말들이 저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다 암기가 잘 된 거야. 그치? 여기도 국가현상설, 그러면 좁은 의미. 여기는, 여기가 좁은 의미, 국가현상설 좁은 의미는, 그럼 여긴 넓은 의미겠지. 그러면 여긴 집단현상설. 이렇게 추론하면서
여러분들 추론하면서도 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독점적 강제력을 가진 누구? 정치가 독점적 강제력을 가진 건 누구밖에 없어요. 국가밖에 없지. 국가만의 그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면서 추론하고 채워가면서 잘 채워지면 여기 있는 개념은 완벽히 내 머릿속에 남아있구나. 복습이 잘 됐다. 공부가 잘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들어가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그 생각이 안 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했어도 완벽하게 암기까지 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뭐가 들어갈 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정답을 참고해서 맞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였는데 까먹었네. 복습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주차의 진도를 여기 정치의 의미에서부터요. 1주차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냐면 여기 민주정치의 발전까지 사실은 1주차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1주차 복습할 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밖에 안 돼. 이거를 개념교재 잠깐만요, 여러분들. 요 하얀색 교재로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요 빵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닌달지, 지하철 타고 다닌달지, 엄마 아빠 차 타고 다닌달지, 아니면 화장실 다니고 할 때 들고 다니면서 여기 채워보는 거야. 그러면은 복습이 잘 됐나 안 됐냐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관식으로 내가 말하거나 쓸 수 있다면 그 개념은 완벽해진 거다. 이렇게 믿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개념 완성반 강좌를 완강을 했어요. 이제 완강을 했으면 이거 버려! 이게 아니라 완강을 하고 나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 예비 고3, 지금 고3이 되는 분들은 이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재수생들은 잘 알 거예요. 자, 3월학평이나 6월학평, 특히 6월학평, 6월 평가원 시험,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정치화법 개념이나 뭐 문제풀이도 좀 해봤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요 빵꾸 노트를 꺼내는 겁니다. 여기 다 채워보는 거야. 채워봐가지고 여기 끝까지 여기 있는 마지막까지 다 채워보는데 사실 길어야 3시간입니다. 짧으면 2시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1시간도 안 돼서 다 채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안 채워지는 것만 이건 내 약점이 이거구나. 확인이 금방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만 복습하고 가시면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면 돼. 그러면 불안하지 않는다고. 보통 시험 보기 전에 내가 개념을 다 알고 있나? 까먹은 건 없나?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잠재울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 빵꾸노트를 모든 모의고사, 그냥 시중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평, 평가원, 수능 볼 때마다 꺼내가지고 전날 전체적으로 한 번씩 검토하고 이렇게 봤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활용 용도. 하나는, 개념 완성반 진도에 따라서 확인해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총체적으로 한번 복귀해보고 싶다.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리미트 노트에 대해서 활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리미트 노트는 작년까지는 없었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교재입니다. 왜 만들었냐? 지금 이 화면을 찍고 있는 우리 조교가 Q&A 질문 답변도 하다가 지겨워 죽겠어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매년마다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 좀 그냥 FAQ처럼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을 애들이 암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강조해서 암기도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요. 몰라도 되는 걸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런 거. 교육과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도 막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Q&A에다가 이건 몰라도 돼요 라는 말하면 애들이 절 욕해요. 너 따위가 막 이러면서 욕해요. 그래도 선생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선생님께서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된다. 이것만 알아도 된다. 라는 취지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의가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조교가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좀 예쁘게 핸드북 사이즈로 책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우리 조교가 건의했고 제가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나서 거의 일주일간 밤을 새서 만들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매우 뿌듯하고요. 기분이, 이 하트처럼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막상 저도 만들어 놓고 저도 교재로 받아보니까, 잘했다. 우리 조교 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제작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또 뭘 암기를 확실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계를 쳐주고 싶었어. 그래서 교재 제목도 한계, 극한의라는 의미를 갖는 리미트 써가지고 리미트 노트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교육과정, 출제되는 내용에 한계를 제시한다. 이렇게 써놓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지 있죠, 취지. 취지나 이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씨가 핸드북 사이즈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여기 화면에는 잘 보이진 않을 텐데 뭐 조금만 더 당겨도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취지 써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기 노트 그냥 핵심적인 단어로만 공부하는 건 좀 그렇다. 이제는 정확하게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된다. 중요한 개념이라면 정확하고 자세히 가자. 이런 취지로 작성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만 볼게요. 여기 이제 목차들이 쭉 있습니다. 다 수능에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뿅! 법치주의. 여러분들 법치주의 하면은 대부분의 수험서가 그냥 이런 식으로 도표로 그냥 하나로 정리 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법치주의가 도대체 왜 도입되었고, 그 다음에 형식적 법치 시대에서 실질적 법치 시대로 왜 가게 되었는지, 물론 선생님들의 강의 듣거나 그러면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쭉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겁나 적어놨어요 내가 여기다가.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다시 어때요? 마지막에 이 설명 잘 이해했니? 그러면 요거 딱 외우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별표들 있죠. 이게 별표 3개면은요 수능 반드시 출제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별표 하나죠? 보이나요? 이거는 수능에 가끔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많이는 아니야. 근데 가다 보면은 별표 3개, 2개 있네, 2개. 2개는 뭘까요? 꽤나 출제된다. 3개는 뭐라고? 100% 출제다. 꽤나 출제된다. 별표 하나는 가끔 출제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중요도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넘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봐봐봐. 요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뭐라고 썼어? 최신 기출선지 출제되고 있음. 그러면은 3년, 4년, 5년 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할 수도 있는데 주목을 해야 된다라면서 설명을 쭉 하고 또 판례 내용까지 설명하고, 여기는 또 뭐야? 빈번.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내용을 지금 보면서 설명드릴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조금만 더 봐볼까요? 여기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 막 밑줄도 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나 이건 뭐 구체적 권리, 추상적 권리에 대해서 저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실제로 3년 전부터 선택지에 기출해서 나오고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린 공부해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험서에는 또 이게 설명도 없고, 설명도 해설지 이런 게 다 좀 죄송한 말씀이라지만 해설지가 잘못됐어요.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쭉 써놓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을 오류를 제거하거나 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쭉 해놓고 출제 빈도 이런 것들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책을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순한 요약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개념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헷갈리고 애매모호한 개념을 말로 구어체로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필기 노트식의 핵심 정리식의 노트 그 공부보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세히 이해하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또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디까지 우리는 암기하면 되느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교육과정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의 한계를 제가 정해놨다. 이 책에서. 자, 그리고 또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또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공자로서 해답을 제시하겠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기 네 번째 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3학년도 두 번에 걸쳐서 정치화법 난이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치러졌던 2025학년도 수능 정치화법은 매우 난이도가 낮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방심을 할 여지가 있단 말이야. 대충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자.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하자는 취지, 여러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용 방법. 제가 궁극적으로 이용 방법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이용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간단해요. 핸드북 사이즈로 제작한 이유. 뭘까요? 휴대용이잖아. 휴대하면서 보고 다녀라. 자, 예를 들어 법치주의를 하얀색 개념 완성반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수업이 밤 10시에 끝났고 공부를 했어. 아니면 인강으로 들을 때 예를 들어 저녁 8시까지 들었어. 그리고 나 다른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갈 때 버스 타거나 엄마 차를 타고 가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유튜브 보고 있잖아. 음악 듣거나. 물론 그런 잠깐의 휴식을 취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유튜브만 보면 안 되잖아. 그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 짜투리 시간에 차근차근 시간의 구애가 받지 말고 그런 짜투리 시간에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공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장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죠. 그때 영어 단어장과 함께 요 빵꾸 노트랄지 아니면 이 리미트 노트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반 강의하고 병행도 하시고 개념 완성반 강좌가 이렇게 완강이 되었어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민법에서 예를 들어 불법행위 부분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불법행위에서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 헷갈려 이런단 말이에요. 입증 책임의 전환, 사용자 배상 책임이나 감독자 책임은 면책이 된다 이런 거 나오는데 무과실 책임하고 과실 책임이 헷갈리거든. 이제 그럴 때 맞아 옛날에 김용택 쌤이랑 수업 들 때 이해했었는데 다시 좀 헷갈리네. 그러면 이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깔끔하게 딱 쫙 정리가 되어 있어.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좀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도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내용을 공부하다가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요걸 찍고 있는 우리 조교한테 질문을 메가스터디 Q&A에 남기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중요도가 별표로 아까 표시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별표 3개 있는 건 100% 출제가 되니까 진짜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표 2개인 것도 당연히 해야 돼. 근데 별표 하나인 건 가끔 출제되잖아. 근데 이게 변별력이다. 100% 출제되는 건 4등급, 3등급 맞는 5등급 맞는 애들도 사실은 그거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결국 변별력이 생겨? 가끔 출제되는 것들 가지고 변별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끔 출제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실은 기본 개념 완성반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따로 책을 만들었냐?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거나 질문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습 삼아서 형식을 달리해서 요 개념 완성반 책 요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때 지루해! 너 꺼져! 저기 던져! 그리고 나서 오늘은 리미트 노트로 복습해야지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로테이션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교재 이용 방법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일단 저의
개념 완성반 교재 세트에 이거는 얼굴 보면서 하면 좋겠다, 그치? 방금 전까지 제 손하고 이 못생긴 손하고 이게 책상 위에 놓이는 이 책 가지고만 이렇게 한동안 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를 얼굴 보면서 해야지, 그치? 자, 저와 함께 같이 개념 완성반 강좌 수강하시면서 요 교재들 3권 가지고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면 분명히, 정말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정치화법 아주 재밌고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이었습니다.